여러분은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첨단 기술과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단 일주일의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갑고 위선적이기만 한 일본과 따뜻하고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국에서의 극명화 다른 경험. 그리고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발전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에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샘 에드먼입니다. 지난 겨울 휴가에서 있었던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모든 건 지난해 10월 회사에서 연말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됐어요. 개발팀 회의가 끝나고 저희 여자 동료들끼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에밀리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제안했죠. 아시아는 역시 일본이지. 제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동의했어요. 도쿄는 뉴욕이나 런던처럼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거리, 최첨단 기술, 세련된 패션.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대표 주자는 늘 일본이었죠. 일본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신났어요. 점심시간마다 도쿄의 고급 백화점과 미슐랭 레스토랑을 찾아보고 새로 개통된 자기부상 열차 노선도 체크했죠. 숙소도 고급 호텔 몇 군데를 놓고 한참 고민했어요. 그런데 리사가 갑자기 한국도 가보면 어떨까?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들 황당했어요. 저는 한국 하면 그저 삼성 공장이나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에밀리는 아예 한국이 일본 옆에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리사, 한국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일본에서 시간 더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기술력이 신화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도쿄는 마치 미래도시 같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번 기회에 꼭 가보자. 리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희는 일본 5일, 한국 2일로 일정을 잡았어요. 솔직히 한국은 그냥 일본 여행의 덤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한국은 뭐, 서울타워 한번 보고 오면 되지 않을까. 출발하기 전날 저녁, 제니가 한 말에 다들 웃으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정작 여행을 가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은 정말이지 최악이었고,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에서의 경험은 일본과는 정반대였는데요. 한국이 어찌나 좋던지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마음이 들떴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우리 회사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최첨단 기술, 완벽한 서비스, 깔끔한 거리. 모든 게 완벽할 거라 생각했죠.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고, 도쿄는 제 버킷리스트 첫 번째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런 설렘이 가득했어요. 일본어로 된 안내 표지판들을 보면서 제니랑 와, 드디어 진짜 일본이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일본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버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입국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다들 피곤한 상태였는데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와서 짐을 찾는데 제 캐리어 바퀴가 살짝 걸린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 혼자 들기도 힘들고 해서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그 직원의 반응이 정말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더니 제가 다시 한번 말을 걸자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노 잉글리시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했죠. 하지만 더 황당했던 건 바로 옆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승객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였어요. 그 직원이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친절하게 도와주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에이, 이건 그냥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찝찝한 기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화장실을 찾을 때도 다시 한번 벌어졌다는 거예요. 초행이라 길이 어두웠던 저희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죠. 근데 그 직원은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대충 가리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서요. 에밀리가 여기가 정말 세계 제일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일본이 맞아.
라고 작게 중얼거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다들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공항이니까 이런 일도 있겠지. 시내 가면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도쿄 시내로 향하는 전철을 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6명이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우연인가 했어요.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던 제니는 표정이 굳기 시작했고 완전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중년 남성의 행동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걸 듣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던진 눈빛이 정말 마치 무슨 해충이라도 본 것처럼 불쾌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 이게 진짜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리사가 그때 조용히 말했어요. 있잖아. 한국은 이러지 않을 거야.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모두 그랬죠.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글쎄요. 그때는 그저 삼성이나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에밀리가 먼저 폭발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다음날 일정을 상의하던 중이었죠. 이제 진짜 지쳤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라면서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니는 이미 항공권 변경 페이지를 보고 있었고 케이트는 취소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었죠. 저도 솔직히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일본은 이런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리사가 조심스레 한국행을 권유하더군요. 다들 리사를 쳐다봤어요. 원래 계획은 일본 5일, 한국 2일이었는데 남은 나흘을 전부 한국에서 보내자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먼저 반대했어요. 아직도 머릿속에는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거든요. 그럼에도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인천공항부터 서울의 야경, 한국의 길거리 음식, 현대적인 쇼핑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설득했죠. 특히 한국의 밤문화와 스문의 시간 운영되는 가게들, 외국인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게 훨씬 좋다고 설득했죠. 케이트가 먼저 동의했고 이어서 에밀리와 제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 시점에서는 뭐든 일본보다 나아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항공권을 변경하고 서울에 호텔을 예약했어요. 솔직히 전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 때문에 다들 긴장한 상태였죠. 특히 저는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입국장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 직원이 환한 미소로 영어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여권을 확인하면서도 친근하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네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본에서 겪었던 차가운 시선이나 불친절한 태도는 전혀 없어서 이게 정말 일본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맞는지 놀라울 지경이었죠. 짐을 찾아 출구로 나오는데 에밀리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좀 걱정됐어요. 일본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래도 용기 내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예상과 달리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화장실까지 안내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저희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게 실화야? 라는 표정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 이것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좌석에 앉자마자 옆자리 한국인들이 오히려 반갑게 웃어주는 거예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는 영어로 관광 오셨어요? 서울 구경하기 좋은 날씨네요. 라며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리사가 제 옆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아직 서울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울에 도착하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소통 방식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첫날 들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젊은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궁금해하는 특정 성분에 대해 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해졌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죠. 매니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니저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파파고라는 번역 앱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저희와 소통하려 노력했죠.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툰 영어로 말하면서도 번역기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려 했어요. 심지어 제품의 전성분표를 하나하나 번역해가면서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지하철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노선도를 보고 있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영무원이 다가와서 도움을 줬는데 이분도 영어를 잘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번역기를 켜서 어디가 목적지신가요? 라며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우리가 목적지를 말하자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주시고 심지어 환승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영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번역기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감동했죠. 소통하려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진정한 환대구나. 언어가 안 통해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도와주다니. 이게 바로 리사가 말했던 한국이구나. 기술은 첨단을 달리면서도 사람의 온기는 잃지 않은 나라였던 거죠. 이미 지나친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따뜻함에 모두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감동에 북받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선진국이란 게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한국처럼 모두에게 친절하고 따뜻함을 주는 나라야말로 유럽, 미국, 일본보다 더 훌륭한 선진국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뭔가 귀찮은 존재 같았어. 제니가 말했어요.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우리 돈을 쓰러 간 가게에서조차 그랬잖아. 마치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침범한 것처럼 대했어.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근데 한국은 달라.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설명하려 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려 노력해. 그것도 진심으로. 에밀리가 거들었어요. 아까 그 식당 가족들 봤어? 자기들 식사 중이었는데도 우리 도와주려고 얼마나 애썼어. 그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그때 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래요. 우리 모두 리사를 쳐다봤어요. 리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에서 오래 계셨던 제 은사님이 알려주신 건데 한국인들에겐 정이라는 게 있대요. 그냥 친절함이나 호의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피는 마음이래요. 오랜 세월 힘든 역사를 겪으면서도 서로 돕고 살아온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일본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요.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하지만 그 속은 차가워요. 반면 한국은 때론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요. 낯선 사람한테도 밥 먹으라고 권하고 길 잃은 사람 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그게 바로 정이래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일본에선 우리가 외국인이었지만 여기선 그냥 손님이야. 그것도 정말 소중한 손님처럼 대해주잖아.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일 줄이야. 내일은 어디 갈까? 케이트가 물었어요. 리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디든 좋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미 알게 됐으니까요. 진정한 선진국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발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에 있다는 걸.